남성 호르몬 킬러에 대한 연구. 동물들을 연중에서 특히 기관동원의 짝짓기로 해서 목이 풍부한 시기에 새끼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언제나 냉난방이 가능하고 돈만 주면 먹을 것이 사방널리 현대나 특별히 짝짓기 시기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정적 건식을 위한 짝짓기뿐만 아니라 쾌락을 위한 짝짓기 행위를 언제나 하는 정이 바로 인간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남성 호르몬의 계절을 탈 필요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명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온대의 전투나 한대에 더 퍼져 살면서 계절에 맞춰서 생활해야 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맞춰져 왔을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쉽게 사냥할 수 있고 과일이나 씨앗을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시기에 아기를 낳도록 해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변화되는 것을 검증하고 세계적으로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처음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8에서 10월 정도의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서서히 감소해서 우리 연구에서도 그렇고 한국 영혼의 1월에 남성 호르몬이 가장 많고 5월에 바닥을 칩니다. 한국 남성은 초저의 남성으로 변하나 봅니다. 이야기. 너를 연구에서는 단지 계절에 따른 변화보지 않고 남성들의 복부 피문을 보여주는 지표, 이 연구들은 햇빛, 온도, 나이, 인종 등을 고려할 점이 많은 허점 많은 연구이면은 분명합니다. 매력적인 이성 앞에서 남성 호르몬이 저지르는 이런 반드르한 현대문을 성에서 살고 또 사냥하던 우리 조상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호르몬의 변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에서도 자연히 생리적에 따라서 급변하면 여성의 기분이 급변하듯이 남성들 또한 남성 호르몬이 급변하면 행동 패턴이 이상해집니다.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자꾸 이상한 데서 뛰어내리거나 강목을 손으로 내리치려 하지 않던가요? 남성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이 꼭지점을 찍는 시기로 이때인 것을 보면은 남성 호르몬의 향과 위험한 행동 사이에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은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을 통해 증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세계적인 보호를 타는 남성 98명이 쉽게 할 수 있는 기술과 실패할 확률이 높은 고난이도 기술을 시연해보려고 지시하고 이 과정을 남성 연구원이 비디오로 녹화하겠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과정을 같은 남성 연구원이 녹화하거나 젊고 매혹적인 여성 연구원이 녹화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 연구원이 녹화할 때는 어려운 기술의 정도 보기율과 성공률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여성 연구원이 지켜볼 때는 어려운 기술까지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당연히 성공의 횟수가 실패의 횟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시연이 끝난 즉 그 얘기들을 치면서 남성 호르몬을 측정했는데 남성 연구원이 지켜본 경우에는 여성 연구원이 지켜본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40% 정도 더 많았습니다. 매혹적인 이성이 존재할 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은 이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에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성은 애나 어른이나 매력적인 여성만 보이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사내 체육대회에서 이런 것들이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나온 남편이 운동을 시작하고 자신의 모습을 자꾸 거울에 이리저리 비춰보고 머리를 매만지면 좀 짜증은 나겠지만 그냥 내버려도 수에 별일 있겠습니까? 덕분에 운동하고 건강해질 테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잘 조련하는 것이 사춘기 이후에 내가 2번이나 바뀔 수 있는 슈퍼호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잖아요. 피곤해 보이는 남성이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피곤해 보이는 핸디캡 가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수컷 공장의 공주의 깃털에서 사슴의 거대한 뿔 같은 것들은 이 동물들의 생리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왜 양반들은 멋진 깃털이나 균형 잡힌 거대한 뿔을 보고 끌릴까요? 후대의 생존에 적합한 유전자를 남기 위해서 거꾸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순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핸디캡 관수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스쿼드보다도 유전적으로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성전에 불리한 개털이나 뿔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암컷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의 세계에서 공작 개털과 사슴의 거대한 뿔과 같은 핸디캡은 인간 남성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남성의 각진혈거입니다. 너무 높은 수치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다소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면역을 약간이라도 낮추더라도 원래부터 워낙 면역이 좋다면 남성의 몸에 아무런 해를 안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친 늙은 남성은 훌륭한 면역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라트비아의 대학교 남학생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과 면역 상태를 보기 위해서 B형 간염 항체에 측정했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성일수록 면역도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학생들은 사진을 여학생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고르라고 했더니 흥미롭게도 여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와 면역 수치가 높은 남학생들을 골랐습니다. 저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면역도 좋고 스트레스 상태도 낮은 남성에게 이끌린다는 것이죠. 사례의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준도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숨어있는 본능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끼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성에게 매력을 업이루는 남성이 되고 싶다면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로 몸의 면역 상태를 끌어올리고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몸으로 가꾸면 됩니다. 또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거두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스트레스도 덜 할 것입니다. 자, 일주일 전에 클럽에서 만난 그녀는 왜 연락을 차단했을까? 남성인들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휘저어놓듯이 이성 또한 여성 호르몬의 출렁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생리적이부터 비련을 근처에는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때 끌리는 남성의 스타일과 그 외의 시간에 끌리는 남성의 스타일이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UCLA의 마리 헤이즐턴 교수는 2014년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성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남성의 티셔츠를 냄새 맡기는데 배란일에 가까운 저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은 시기에 근육질인 균형 잡힌 남성과 체질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같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말이죠. 그러나 배란일 근처에 며칠을 제어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배란일 근처에는 각지인 얼굴의 남성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외의 견해는 둥그스름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반박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 전편일률적으로 일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근육질. 미국 유타 대학에서 발표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의 20에서 20%가 바람을 피웠거나 피우고 있고 결혼한 여성의 10에서 15%가 그렇다고 합니다. 남성 연구에서 남성 26%, 여성의 19%가 그렇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마다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억누르면서 사회의 규범을 지키려 하는 그 노력이 가능성한 동물이기도 하지요. 또 10명 중에서 8명은 가정을 지키고 있으니 훌륭하지 않나요? 100점 중에서 80점 맞으면 대학에서는 A 플러스를 줍니다. 여성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좋아하는 남성상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호르몬을 불어보는 의아의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아드레날린과 콜티솔, 시험으로 본 아이가 고함 지르기, 아이의 콜티솔 분비를 촉진시켜서 기억력, 집중력이 더 떨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를 노골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하기도 이렇게 조절되지 않은 체벌 같은 것들이 남편의 경제력도 아내의 외모도 경제를 무시하고 이렇게 콜티솔 분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비만을 유도하고 우울증, 불면증이 생겨갈 수도 있습니다. 살쪄다고 또는 경제력이 없다고 무시하면 살은 더 찔 것이고 나중에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집은 더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엔돌핀은 매운 음식 중독에 빠져서 점점 더 매운 음식을 찾는 당신의 엔돌핀 추구 경향이 강하군요. 엔돌핀. 위라장애 문제에 의해서 위암,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좀 자제해 봅시다. 비어싱 중독에 빠진 당신도 매운맛 중독에 빠진 이와 마찬가지로 몸에 구멍을 뚫을 때 발생하는 통증을 통한 엔돌핀 분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열심히 하여 성취했을 때 무리를 쓰다듬거나 부드럽게 다리를 주물러 주기,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아이의 체내의 엔돌핀을 촉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호르몬의 작용과 우리의 행위를 연결시켜 보세요. 배가 자꾸만 불룩해지는 아빠들을 위한 변론은 대체 왜 남편의 배는 점점 더 나오는 걸까요? 점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만약에 남성의 몸이 차갑고 둥그러진다면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다른 짝을 찾아 나서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자꾸만 배가 나오는 남성을 너무 미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건강이 좋지 않으니 운동하려는 잔소리는 좀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이요. 또 재미있는 연구에서는 같이 살고 있으며 생애 처음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부부들의 호르몬 수치를 관찰해 보는 것인데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라디올, 코르티졸, 프로게스테론 4가지의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여성의 임신 이후에 남성의 체내에는 남성 호르몬의 대명사 테스토스테론과 정자의 생성 성욕 등과 관련이 있는 에스트라디올이 크게 줄어들었고 다른 두 호르몬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모든 호르몬이 다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증가한다는 것은 출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남성은 콜티졸 수치에 큰 변화가 없는데 어쩌면은 남성들은 여성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크게 줄어든 남성들의 경우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부인을 도와서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의 우럭부럭한 근육을 만드는 필수적인 것을 잘 아시지요? 아내의 임신과 함께 남성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줄어들면 각이 진 근육질에 포동포동한 뱃살을 자랑하는 몸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오래 지났는데도 그때 나온 배가 그대로 남편을 보고 구하지 마세요. 한번 나온 배가 그리 쉽게 들어가나요? 남편을 위한 생존 매뉴얼. 호랑이에 대한 부인 이야기하기. 남편에게서 부인의 생리적에 따른 기분 변화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제는 좋아하는데 오늘은 저기압이고 별일 하는데 갑자기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어쩌라고. 남성들이라면 늘 남성 호르몬이 넘치거나 쩔쩔매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여성 호르몬의 생리적에 따라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설경이로 변한 아내의 기분을 잘 살펴야 더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운 좋게 이때 난자를 서정시키는 부인과 함께 배가 나오는 9개월과 그 이후에 떨려는 육아 생활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들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자궁적인 원리요. 에스트로겐의 수치에서 이렇게 차이가 위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에스트로겐 수치는 배일한 일 직전에 쭉 증가하고 배일한 일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여든 것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의 수치는 배일한 일 기점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만약에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리가 끝난 후 약 2주 만에 프로게스테론의 수치가 줄어들고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부터 약 2주 후에는 생리가 시작되어서 일주일 정도 지속하죠. 생리기간에 에스트로겐
앞으로 에스테론의 수치는 어떤가요? 무지 낮지요. 여성적인 우울증, 피로, 속, 부글거림, 식욕 변화, 요동치는 기분 등 다양한 양성의 생리적 증후군을 심하게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그 정도도 다르고 어떤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의 증가하는 시점에 증상을 호소하는 아니니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에 심각한 기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아니, 심리가 끝나고 일주일간은 평온할 것입니다. 비싼 곳을 산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뭐든 간에 사고를 치르면 그때 쳐야 합니다. 아니, 갱년기라고? 이제 아내는 어지러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장난 그만 치고 모두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여러분은 이 글을 남편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남성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성 몸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여성 몸에서는 생리 주기에 따라 이렇게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호르몬이 급변하면 기분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출렁거린다. 예. 예. 갱년기 여성에는 절대로 시비 걸면 안 되는 이유는 갱년기 여성에는 시비 걸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여성 갱년기에게 복부 비만의 위험이 떠들어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 독자의 댓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마 남편분의 생각 같은데 뱃살이 문제인가 성질이 문제지라고 하시더군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끔씩 순간적으로 머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예전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갑자기 확 화끈거림을 느낀 적이 있나요? 17대 1로 싸울 준비가 된 사춘기 중학생을 유일하게 누를 수 있는 40대 말 50대 초 갱년기 여성이 겪는 증상이죠.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아이고 자, 가끔씩 순간적으로 머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예전에 그렇지 않은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갑자기 화끈거리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17대 1로 싸울 준비, 갱년기의 여성의 신체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갱년 서서히 몸이 변하는 남성가들에게 생리를 하다 갑자기 생리를 하지 않게 되는 여성의 에스트로겐의 감소도 아주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신경세포 모양도 변하고 신경세포 연결도 변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에서 포도당과 대사를 담당합니다. 이 호르몬이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뇌에서의 포도당 대사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갱년기 여성의 뇌의 활동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당은 내가 먹는 밥인데 밥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체온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시상하부인데 이 시상하부가 가다가 서다가 또 가다가 서다가 하면 몸의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갑자기 확 뜨거워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뇌관은 수면을 조절하는데 뇌관도 잘 작동하지 않으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도 문제가 생겨서 급격한 감정의 기복과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포도당이라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뇌로 간 포도당이 소화가 안 되니 일종의 소화불량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여성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줄어들면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네요. 시간이 지나면 뇌가 다시 적응하면서 이런 증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혈액질 부분도 다시 늘어나서 같은 나이의 남성들 수준에 이르고 심지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성의 뇌는 임신과 함께 크게 바뀌고 갱년기를 지나면서 또 크게 바뀌는군요. 그래요.